한국금융연구센터에서 진행하는 경제 아는 형님 시작하겠습니다. 명지대학교 경제학자입니다. 김도월 교수님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도월입니다. 네, 명지대학교 우석진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명지대학교 우석균입니다. 먼저 김도월 교수님이 먼저 오늘 문제의식이랄까 한번 얘기를 시작해 주시죠. 최근에 우리나라 언론에 굉장히 많이 언급된 주제 중에 하나가 재판 지연, 소송이 너무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문제들이 계속 언급이 됐었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지적이 됨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이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인지에 대해서는 의외로 이렇게 체계적인 연구가 좀 이루어지지는 못해 오지 않았나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재판 지연이라고 하는 현상이 이렇게 하면 해결된다, 뭐 이제 이런 해결책을 드린다기보다는 이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이냐,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교수님 지금 말씀해 주신 국민들이 좀 빨리 재판을 좀 받아야 된다. 이거는 우리 헌법적 권리죠, 이게? 예, 그렇습니다. 헌법에도 사실은 재판을 신속하게 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규정이 돼 있고, 그것을 이제 좀 구체화하기 위해서 이제 민사소송법 같은 경우에는 5개월을 이제 권장사항으로, 그걸 뭐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민사소송은 5개월 안에는 마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규정도 있고, 그리고 이제 형사소송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구속이 됐는데 막 계속 구속 상태에서 있으면 인권에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경우에도 뭐 일정한 기간, 2개월을 한도로 하는데 뭐 2번 이상은 연장을 못 한다라든가 이런 식으로 신속하게 이런 그 분쟁을 해결해야 되는 것들은 구체화하는 내용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주제인데 우리 김도월 교수님께서 지금 특별히 더 오늘 발견하시거나 아니면 관심을 가지시면서 뭐 흥미로운 의견을 가져야 될 그런 거를 한번 또 자연스럽게 풀어나가 주시죠. 네. 이 법원이 어떻게 재판을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어떤 조직이 있으면 그 조직이라는 것은 항상 목적이라는 것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럼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만큼 자원을 투입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이야기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흔히 법원은 왜 존재하고 무엇을 목적으로 하느냐라고 한다면 당연히 재판을 제대로 하는 것, 제대로 하는 재판이라는 건 공정한 재판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제 아무리 공정한 재판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재판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면 사실은 의미가 없어지는 경우가 있다 보니까 사실 법원의 목적은, 법원이 하는 일은 재판을 하는 것인데 그 재판은 공정하고 신속한 재판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목적이다, 지향해야 될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 그런데 이제 공정하고 신속하게 재판을 하려고 하면 판사들도 일정 수준을 확보를 해야 되고, 그 판사들이 그 주어진 사건에 대해서 충분한 시간을 투입을 해야 되는 그러한 것을 이제 마련을 해줘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달성하는 과정에서는 우리가 비용을 들여야 된다라는 현실적인 제약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잘 그 관리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법원을 운영하는, 다시 말해서 대법원장이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죠. 즉 개별적인 사건의 판단보다도 그러한 전체적인 법원의 운영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것을 고민해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기고하신 글 보면은 뭐 공정성, 신속성, 비용 이렇게 하시면서 뭐 트릴레마가 존재한다, 뭐 이런 언급하셨던 거 기억이 나는데, 그 트릴레마라고 하는 거는 뭐 어떤 겁니까, 여기서는? 공정성과 신속성과 비용이라고 하는 것을 다 개선하면 좋은 거죠. 더 공정하고 더 신속하고 비용은 덜 들이면 좋은데, 현실은 그 세 가지를 동시에 개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삼각난제 혹은 트라일레마라고 이름 붙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재판을 더 공정하게 하자, 그런 목적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신속하게 하자고 하면 판사를 더 확보해야 되니까 비용은 증가할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반대로 더 신속한 재판을 하는데 비용을 더 들일 수 없으니까 판사 인력은 고정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은 어쩔 수 없이 주어진 판사들이 사건을 더 빨리 봐야 되니까
공정하지 않아질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판사들이 저건 인정 안 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속하게 보지만은 예. 공정하게도 본다 이렇게 주장할 것 그렇기도 같은데. 하고 이 용어는 교수님께서 만드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딱 보면 공정성, 신속성 저렇게 딱 얘기를 하면 법원에 계시는 분들은 그렇지. 비용? 이게 저거 같은 차원에서 논의될 이슈인가? 사실 그렇게 느끼실 것 같아요. 저쪽에 그러니까요. 계신 분들은. 이게 네. 경제학자들한테는 뭐 당연히 되게 익숙할 텐데, 야, 공정성과 신속성하고 같은 차원에서 비용이라니 약간 불쾌하게도 느끼실 수 있을 뭐 그럴 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비용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법원의 비용 말씀하시는 거죠. 예컨대 뭐 그렇습니다. 여기 국민들이 치러야 되는 뭐 변호사 비용 이런 거 그런 거는 아니고 네. 법원의 요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서 투입되는 판사나 그 보조 인력들 뭐 그런 거 말씀하시는 거 네. 같네요. 아주 단순하게 얘기하면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장이 혹은 법원 행정처장이 법원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고려해야 될 가장 중요한 세 축이다. 이렇게 개념화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현재 그 사건이 그 처리가 되는 기간을 측정하는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그 민사소송을 가지고 네. 측정을 해보면 네. 현재 지난 한 40년 동안의 민사소송 법률 용어로 이제 본안 사건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요. 네. 민사소송 1심의 평균 처리 기간이 2023년 기준으로 해서 대략 한 2022년이죠. 기준으로 해서 한 6개월이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즉 1년에 우리나라에 접수되는 민사소송이 대략 한 100만 건 가까이 되는데 네. 그 100만 건이 평균적으로 처리되는데 6개월 정도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그런데 이 6개월 걸리는 것이 지난 한 40년을 놓고 보면 네. 굉장히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네. 즉 1980년대 초만 하더라도 평균 처리 기간이 한 2달이었는데 네. 현재는 그 3배에 가까운 6달로 늘어났다라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저거는 그러면 접수부터 해가지고 1심이 끝날 때까지 그 기간인가요? 아니면은 뭐 재판부가 배당이 되고 그 다음부터 그렇게 저거는 측정할 때 네. 사건 접수일부터 해서 종국일이라고 그러죠. 네, 판결이 되어서 사건이 끝날 때까지. 네, 물론 이제 이거는 1심이기 때문에 1심. 그 다음에 이제 또 항소가 되면 더 길어질 수 있는데 사건이 네, 끝나는 네. 것은 1심이 접수돼서 끝날 때까지가 평균적으로 6개월이 걸린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딱 떠오르는 질문은 저렇게 길어지는 이유가 이제 지금 저기 보면 이제 수십 년에 걸친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뭐 70년대는 경제도 되게 단순하고 뭐 권익의 분쟁 사건 자체가 너무 단순하다가 지금 막 굉장히 사건이 복잡해져서 저렇게 된 건지 뭐 또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뭐 이런 것도 약간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저 70년대 사건하고 2000년대 사건이 굉장히 막 어려워져서 이런 건가요? 아니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이 문제를 접근하는 데 있어서 뭐 단순하긴 합니다만 좀 네. 체계적으로 접근을 하자면 네. 판사 한 사람이 얼마만큼의 업무를 부담하느냐라는 네. 개념부터 이제 좀 시작을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예. 그렇게 접근을 하면 네. 예를 들어서 사건이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이라고 하는 것은 네. 전체 사건을 판사 인력으로 나눈 값을 네. 계산해 보면 이것이 네.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래서 방금 전에 사회자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사건이 질적으로 양적으로 늘어나면 판사의 사건 업무 부담이 늘어나고 네. 그것에 의해서 신속성이 떨어지는 네. 이런 메커니즘을 생각해 네.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그런데 반대로 이제 사건은 그대로 있다고 하더라도 판사 인력이 뭐 줄어든다라든가 네. 판사는 늘어나는데 사건이 판사 인력보다 더 크게 늘어난다라든가 네, 예. 그러면 이제 또 업무 부담이 늘어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예. 그래서 사건 처리 기간의 증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네. 그리고 이제 판사 인력이 얼마나 늘어났는지 부분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이와 관련해서는 우선 첫 번째로 사건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네. 우리나라 법원에 네. 업무를 보통 이제 측정하는 기준은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네. 2022년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나라의
접수된 총 사건 숫자가 1,600만 건 정도가 됩니다. 뭐 엄청나군요. 저게 엄청난 1600만. 예. 예. 근데 이제 이 1,600만 건이 다 소송이라고 생각하시면 그거는 이제 오해고요. 네. 이 1,600만 건을 크게 보면은 소송 사건과 비송 사건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 네. 소송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재판이라고 하는 것. 네. 그리고 그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보면은 뭐 구속 적부심이라든가 이제 이런 네, 것들이 네,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이제 보통 재판이라고 하는 것을 본안 사건이라고 그러고 네. 그 재판과 수반에서 일어나는 가처분 뭐 이런 것들을 본안 외 사건이라고 부릅니다. 아, 예. 그리고 이제 그 외에 비송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는데 비송은 제일 쉽게 생각하시면은 그 등기소에서 하는 등기, 아, 예. 집 사고 팔 때 하는 예, 등기라고 예, 보시면 예, 되고요. 예, 예. 그래서 1,600만 건 중에 거의 1,000만 건은 비송 사건인데 아, 저 비송 사건 중에도 95% 이상은 그 주택을 사고 파는 것과 관련한 그런 그 재산권 등기 관련 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 비송 사건이라는 건 뭐 재산권과 관련된 분쟁 이런 거는 아닌 그런 거죠? 건 아니죠. 아닌 거죠? 예, 네. 예. 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소송 지연과 관련돼서 이제 주목해서 보게 되는 것, 혹은 이제 판사 업무의 부담과 관련돼서 포커스를 맞추는 것은 이제 본안 사건이 될 텐데, 네. 이 본안 사건은 이 그림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1970년대 한 중엽 정도에는 한 50만 건 정도 되던 것이 네. 이것이 계속 늘어나 가지고 대략 한 20만 건 정도 되는 것이 그 이후에 계속 그 꾸준히 늘어나서 2000년대 초에 네. 아주 정점을 찍었을 때는 한 180만 건 가까이도 나왔다가 네. 그래서 2000년대 한 중엽부터는 한 150만 건 정도를 이렇게 쭉 네. 유지하던 것이 네. 지난 2, 3년 사이에 갑자기 확 줄어드는 네.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게 줄어드는 게 일시적인 현상인지 네. 아니면 장기적인 현상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본안 사건에는 그럼 민사, 형사, 뭐 행정, 뭐 가정 뭐 이런 거 다 들어가는 그런 사건인 거죠.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지금 일단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본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크게 보면 민사, 형사 둘로 나눠졌는데 네. 사건이 이제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니까 민사에서 이제 가사 사건, 네. 행정 사건 이런 것들이 이제 네. 좀 분리가 돼서 네. 현재는 한 5가지로 분리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일 큰 덩어리는 민사와 형사라고 예, 보시면 그렇죠. 되겠고 예, 예. 그 중에서도 사건이 지난 한 그 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크게 늘어나는 것을 주도했던 것은 민사 사건이라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민사 사건이 1980년만 하더라도 10만 건이었고 형사 사건과 거의 비슷한 수준이었는데 한 20년 사이에 100만 건이 넘도록 급격하게 늘어나는 일이 발생을 했고요. 네. 근데 최근에 와서 민사 사건이 빠른 속도로 줄어들고 있는 것이 최근 2, 3년 사이에 사건이 줄어드는 네. 중요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런 지금 그 본안 사건에 최근 줄어들고 있는 이런 경향을 뭐 판사들이나 뭐 변호사들이나 뭐 그런 걸 인식을 하고 있나요? 아니면 교수님만 저게 줄어들고 있네 알고 있는 그런 건가요 지금? 예. 지난 한 1, 2년 사이는 좀 경기가 안 좋아지면 그 분쟁도 좀 줄어드는 경향이 있고요. 경제 활동이 아무래도 줄어드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런 그 로펌이나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이 좀 사건이 줄어들었다. 네. 이런 말씀들을 좀 하시는 경향은 있는데 아무튼 지난 한 2년, 1, 2년 사이는 좀 사건이 좀 큰 폭으로 줄어들고 있고 그 부분은 많은 분들이 좀 인식을 하고 계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저기 보면 민사가 줄어드는 저 기간은 그래도 뭐 한 1, 2년 이런 거는 아니네요. 그죠? 한 10년 이상 약간 그러니까 저 추세를 뭐라서?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조금 복잡한데요. 네. 특히 이제 2003, 4, 5년이 워낙 피크를 좀 찍은 측면이 있어서 예. 그거를 좀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는 한 지난 한 10여 년 동안 이렇게 평평했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겠고 일정 수준에서 등락이 있었다고 볼 수도 있겠고 예, 예. 또 어떤 면에서 보면은 2005년부터 계속 줄어들고 있다라고 해석할 네. 수도 있고 좀 네.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이제 판사 1인당 업무 부담을 결정하는 측면에서 보면은 사건 부담이 늘어났다가 일정 수준으로 가다 최근에 급격하게 줄어드는 측면이 있는 반면에 네. 그에 비해서 판사들의 그 숫자는 꾸준히 늘어난 측면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80년경에 우리나라 판사 인력이 총 500명이었고 네. 그때는 이제 뭐 판사들이 서로 다 아는 시절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랬는데 그 이후로 계속해서 판사 인력이 늘어나서 현재는 3,000명이 넘어가고 네. 있고요. 네. 이 그림에서 보여드리는 것처럼 판사 인력이 지속적으로 계속 늘어나다 보니까 네. 사건은 지난 한 10여 년 사이에 어떻게 보면 정체 내지는 줄어드는 측면이 나타나는데 판사는 이렇게 빨리 늘어나게 되면 1인당 사건 부담은 사실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예. 그래서 그 아주 단순하지만 전체 본안 사건을 판사 인력으로 나눈 그 판사 1인당 본안 사건 수는 이렇게 줄어드는 추세가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네.